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새로운 컨텐츠로 보이스피싱 사기 우리 모두 조심해요를 찍어보겠습니다.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군요. 따님이 다쳤어요. 피구하다가 그만 다치고 말았답니다. 여러분 네, 깁스했어요. 항상 여러분 피구할 땐 조심하세요. 다행히 왼손이에요. 오른손이든 왼손이든 다치면 정말 고통스럽겠죠. 오른손 다치면 아예 글씨도 못 쓴다고요. 네, 어쨌든 보이스피싱 사기 우리 모두 조심해요. 저희 지인이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했다고 해서 저희가 한번 그 내용을 비슷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일이 있으시다면 다들 속지 마세요.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뿅. 여러분 잠깐. 일단 보이스피싱이란 말 그대로 낚시예요. 낚시를 하는군요. 사람을 낚는 거죠. 목소리로. 그렇죠. 자, 대부분 보이스피싱은 일반인들보다는 대출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당한다고 합니다. 좀 이런 대출 특히- 이자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렇죠. 사람들. 특히 요즘처럼 대출 금리가 많이 상승했을 때는 아이고 높은 금리 때문에 대출금을 많이 빌렸는데 매달 내는 월세래. 매달 내는 금리가 너무 높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러다 보니 이제 낚시를 당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뭐 금리를 낮춰서 싸게 돈을 빌려주겠습니다 하는 문자라든지 전화를 받게 됩니다. 따르릉 따르릉 전화를 받는 게 아니고요. 문자나 아니면 핸드폰으로 전화가 오는 겁니다. 따님이 재밌으라고 이렇게 썼어요. 따르릉 따르릉. 따르릉 따르릉. 어쨌든 이렇게 대출 금액을 대출 이자를 많이 내고 계시는 분들이 대상이라는 거를 한 번 더 상기해 보세요. 이렇게 이제 나쁜 사람한테 전화가 옵니다. 고객님, 저희가 낮은 금리로 대출해 드릴게요. 저희 땡땡 금융은 정직한 대출 이자를 추구하거든요. 이러면서 막 여보세요. 처음에는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대출 금리를 싸게 해준다고 하니 혹하지요 사람은. 그렇죠. 어쨌든 한 달에 내는 이자가 적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넘어가는 것 같으면은 이제 링크를 보내요, 문자로. 링크 혹은 어플 앱을 깔으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의 개인정보를 싹 입력하게 한 다음에 링크가 이제 이렇게 개인정보 쓰는 란이 있는 그런 링크인가 봐요. 네, 그래서 어쨌든 아, 여러분. 입력하게 하고 정말 대출을 해줄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혹하겠지요? 여러분 참고로 요즘은 그런 일이 많이 없긴 한데 이렇게 보낸 링크를 들어가면은 아예 핸드폰 전체가 해킹되는 그런 보이스피싱도 있어요. 네, 어쨌든 보이스피싱 범죄 가지수가 수백 가지라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이야기할 거는 낮은 금리, 본래 자기가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고 있는데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해서 전화를 하면 일단 어플이나 대출을 해줄 수 있는 것처럼 속입니다. 요즘 그런 일들이 많이 네, 일어나고 있어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하지만 이제 개인정보를 보내면 다른 곳에서 연락이 와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갑자기 금융감독원입니다. 고객님 지금 대출을 받으시러 가는데 그러려면 먼저 저희 쪽에 보증료를 납부해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어디서 만나자. 이미 개인정보를 다 음, 그 보이스피싱 그쵸. 저 직원들에게 줬기 때문에 아까 여기서 이제 주소도 이렇게 썼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알고 있는 거죠. 네. 집 그래서 근처가. 돈을 뭐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 2,000만 원, 2,000만 원 보증료를 요구합니다. 아니면 심지어는 기존 대출을 다 갚으셔야지 새로운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드릴 수 있으니 빨리 기존 돈을 갚으세요라고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법은 없어요. 네, 이건 이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거짓말로 꾸며내서 금융감독원입니다. 빨리 돈을 갚으세요. 그래야 돈을 빌려드립니다. 낮은 금리로. 그러니까 네. 여러분 절대 속으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도 모르게 돈을 들고 나갑니다. 그 약속된 장소로 가서 이제 약속장소로 가면 주는 거죠. 세모세모원을. 네, 근데 이 돈을 줄 때 정말 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디테일한 게 돈을 다 냈다는 증명서 같은 거를 교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가짜 당하는 증명서. 피해자는 이게 증명된 뭐 완납 증명서라든지 아니면 그 대출 받은 거에 대한 보증료 납부 증명서라든지 영수증을 주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는 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돈을 주는 순간 게임 오버. 게임이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그 대출 싸게 해준다는 곳에서 이제 연락이 없어요. 연락이 안 돼요. 연락이 오지 않고 본인이 이제 누군가에게 돈을 빌렸겠지요. 그렇죠. 이거 세모세모원 내려고 누구한테 만약에 네, 빌렸으면 이 돈은 이 돈대로 잃어버렸고 누구한테 빌린 그 돈까지 갚아야 돼. 대부분 그렇죠. 그래서 서민들이 많이 당한다고 합니다. 부자들이나 돈 많은 사람들이 낮은 금리를 핑계로 하는 곳에 연락을 할 일은 거의 적기 때문에 대부분 기존의 대출 이자가 높은 사람들이
이 유혹에 빠져서 돈을 낸다고 하니 여러분들은 절대 이 유혹에 빠지지 마시고 혹시 이런 전화가 오면 정말 직접 은행이나 창구에 가서 갚는 방법을 갚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얘네는 왜 나왔나요? 네, 이 사람 이거 어디 나왔는지 기억하나요, 아빠? 시골지와 서울지입니까? 도시지예요. 거기에 나왔던 애들이에요. 그렇군요. 아무튼 여러분 보이스피싱 항상 의심하면서 절대 밖에서 만나서 돈을 갚는 건 없어요. 그 이렇게 금융감독은 악마라고요, 악마. 네, 금융감독은 직원이 따로 만나서 돈을 갚으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제가 근데 알기로 일반 은행의 사람들도 네, 밖에서 이렇게 만나지 하진 않습니다. 다 은행 창구로 가서 돈을 갚지요. 근데 그럼 이 사람이 이 돈 갖고 튀면 어떻게 돼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아. 사람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고 이 사람도 아마 알바를 목적으로 알바라고 해서 알바인 줄 알고 오는 경우도 있고 알바인 줄 알지만 돈을 많이 주기 때문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보이스피싱 아저씨는 이 돈을 받아가지고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계좌 이체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그 계좌를 빌려주었다가 잘못해서 경찰에 잡혀가기도 합니다. 하여튼 보이스피싱 때문에 많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서 오늘 이 영상을 찍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절대 당하지 마세요. 네, 모르는 사람이 돈을 낮은 금리로 빌려준다고 할 때는 무조건 의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 사람 차단하세요. 어차피 연락처를 바꾸긴 하겠지만. 자, 두서없이 앞뒤 없이 계속 이야기했지만 제일 중요한 건 보이스피싱 조심하세요. 그럼 저희 따님이 빨리 팔이 낫기를 바라면서 이 다음에 벚꽃 놀이터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